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해군 장교 부사관이 되는 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해군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하면 아마 못 들어본 분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이제 육군, 해군, 공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군 예하에 해병대를 두고 있습니다. 해군은 해상 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있고 해병대는 상륙 작전을 주 임무로 합니다. 어, 해군은 이제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으로 창설되었고 해군 본부와 해군 작전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서북 도서방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군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역할은 크게 이제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굉장히 좀 딱딱한 어휘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쟁 억제, 해양 통제, 그리고 해상 교통로 보호, 군사력 투사, 국가 대외 정책 지원, 국위 선양 이렇게 6가지인데 전쟁 억제는 말 그대로 이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것. 해양 통제는 필요한 시간과 해역에 대해 적의 사용을 거부하고 아군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 해상 교통로 보호는 아측 상선의 이동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그리고 군사력 투사는 바다로부터 상륙군, 항공기, 유도탄, 함포 등으로 지상의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해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함정, 전투함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저희는 항공기도 보유하고 있고 해병대에 상륙 돌격 장갑차 이런 것도 보유하고 있고 잠수함은 한 20척 정도, 수상함 130여 척, 항공기는 70여 기, 아까 말씀드린 상륙 돌격 장갑차는 480여 대 등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력을 더 앞으로 증가시킬 계획에 있고 경항공모함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 해군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가 대외정책 지원 보시면 해양 탐색 및 구조 활동, 어로 보호 지원, 해상 테러, 해적 행위 차단, 재난 구조 및 해양 오염 방지 등의 대응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국위 선양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죠. 림팩, 기뢰 대항전 훈련 등 해외 연합 훈련을 통해서 대한민국 해군의 역량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만큼 대한민국 해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굉장히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해군의 임무를 보시면 일단 해양을 수호합니다. 조국 해양 수호. 그래서 조국 해양의 수중, 해상, 상공에 있는 이제 입체적인 군사 작전을 펼쳐서 바다로 오는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해양 활동은 이제 선박 호송이나 해외 교민 철수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해상 테러나 해적 등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선박을 안전한 곳까지 보호하며 이동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2011년 1월에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 해상에서 이제 해적에게 피랍된 3호 주얼리호를 구출한 작전입니다. 청해부대라고 하면 이제 이쪽 소말리아 이쪽에 파병이 돼서 그 대양 해군의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해군 특수부대의 특수전이 있는데 UDT나 SSU는 이제 강철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부대는 항만이나 수로상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수중 폭파 임무나 참모총장이 지시하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훈련은 되게 고된데 어,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서 알겠지만 정말 밥을 안 주기도 하고 잠을 안 재우기도 하고 이런 극한의 훈련을 통해서 강한 이제 부대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직업으로서의 군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채용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을 거고 또 저는 직업 군인으로서의 그런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일단 군인이라고 하면 크게 장교, 부사관, 병 이렇게 나뉩니다. 보통 많이 계급으로 아실 텐데 일단 장교는 장성급, 영관급 그리고 위관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장성은
스타라고 하죠. 스타가 4스타에서 1스타까지 이제 대령 중 아니죠.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가운데 보시는 거는 이제 대나무라고 하는데 이거는 3개부터 1개까지 대령, 중령, 소령 이렇게 영관급 장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이제 위관급 장교를 나타내는데 3개부터 1개까지 대위, 대위, 중위, 소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정복인데 제가 입고 있는 정복은 이쪽 견장은 조금 이 문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국 해군의 제복을 모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문양이 다르지만 전투복에는 대한민국 국군 전체가 동일하게 다이아몬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저는 중위라서 다이아몬드 2개를 달고 있습니다. 이제 부사관은 이 V자 모양이 3개의 별이 하나 있으면 원사 그리고 3개, 2개, 1개 갈수록 상사, 중사, 하사 병사는 이 짝대기 모양이 4개부터 하나까지 병장, 상병, 일병, 이병 이렇게 계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으로서의 군인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실 때 보통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여러 가지 중요한 기준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이제 돈이랑 안정성 그리고 근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돈인데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흔히 이제 군인의 월급이 연봉이 적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막상 이제 수당이나 각종 복지 혜택을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2022년 현재 기준으로 28세 기준 제가 이제 28세이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대위 4호봉 그러니까 대졸 졸업해서 25살에 임관하고 쭉 군생활을 해왔다는 가정하에 대위 4호봉은 4천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각종 수당이 이제 공무원과 비슷하게 많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게 되고 중사 7호봉 이제 고졸 이후에 부사관으로 임관을 해서 쭉 일을 해왔다면 3,4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게 되고 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4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9급 5호봉이랑 비교를 하면 2,800만 원이고 대기업 초봉은 대졸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공무원도 수당을 포함하거나 좀 대기업도 이런 각종 이제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좀 더 차이가 비슷해지겠지만 아무튼 대기업에 준하는 연봉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은 안정성입니다. 군인은 취업과 정년이 동시에 보장이 되는 그러한 직업인데 물론 장기 선발이 됐다는 이제 가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교는 이제 대졸을 하고 임관하게 되고 부사관은 고졸하고 임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년을 보시면 장교는 대령 전역을 할 때 56에서 58세, 부사관은 원사 전역하면 56에서 58세 비슷합니다. 공무원은 급수 무관하게 60세고 대기업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보통 40대 전후에 이제 명예퇴직을 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로자 정년 연장에 따라서 이제 군인의 정년도 앞으로 연장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업의 안정성은 이제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은 이제 근무 지역입니다. 근무 지역은 지금 보시는 이제 슬라이드는 해군의 이제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도시 중에서 안 들어본 도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서울, 인천, 평택, 동해, 계룡, 포항, 목포, 진해, 부산, 제주 이렇게 이제 저희의 함대를 포함한 이제 부대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대전에 있는 계룡에 있는 해군 본부랑 서울에 있는 재경 근무 지원대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양 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알다시피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해양 도시에 함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함대는 규모가 엄청 큽니다. 이제 전투함 하나하나의 규모도 크고 또 그 배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도시에 큰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돼 있고 또 군인들뿐만 아니라 군 가족들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관사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관사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체육시설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생활의 편의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일단 자기 개발입니다. 자격증 취득, 뭐 학위 취득, 위탁 교육.
위탁교육은 나라에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무 성적이 진짜 우수하고 이제 평가 같은 걸 잘 보면 미국에 있는 군사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복지 혜택 중에 의식주, 먹고 자고 이제 옷을 입고 생활하는 데에 크게 걱정이 없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일단 의복은 일과 시간 중에는 전투복이나 근무복 이렇게 착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옷에 대한 걱정은 없고, 피복비라고 해서 또 옷이 낡으면 또 본인이 재량껏 구매할 수 있도록 매년 피복비가 주어집니다. 급식비는 월 14만 원이 제공이 되는데 이거는 부대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 보통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주거 부분이 아마 가장 큰 혜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보시면은 이제 근무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발령이 받더라도 관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혼자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제공을 받고, 미혼자, 결혼 안 했을 때는 독신자 숙소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원룸이거나 아니면 두 명이서 각자 방을 쓰고 거실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저도 지금 관사에 살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나 이런 부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또 큰 장점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군 아파트나 이렇게 관사 독신자 숙소가 잘 되어 있고, 또 휴가 보장,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연가는 1년에 21일 동안 있고, 청원 휴가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프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간다거나 육아휴직을 한다던가 그런 휴가들이 굉장히 잘 보장이 되어 있어서 물론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각종 복지 혜택은 이제 국군 복지 포탈이라고 해서 군인이 돼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뭐 이런 것들, 영화 관람권을 좀 싸게 이용할 수 있다던가 음식점 뭐 이런 것들, 리조트 할인, 뭐 시험 응시료 할인 이런 것들이 좀 혜택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해군 장교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처음에 서류, 지원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를 통과하면 이제 면접이랑 신체 검사를 통해서 최종 합격까지 가게 됩니다. 장교가 되는 방법, 일단 흔히 생각하는 해군 사관학교를 진학하는 것 외에도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학사 사관 후보생이라고 하는데, 임관일 기준으로 만 20세에서 27세 대한민국 남자 및 여자, 그리고 학사 학위 취득자나 취득 예정자, 이와 동등한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서 접수는 1년에 2번입니다. 전반기 9월에 지원하게 되면 이제 6월에 임관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기 3월, 12월 임관이죠. 그렇게 되고 의무 복무 기간은 3년입니다. 항공 조종의 경우에는 회전익은 10년, 보전익은 13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혜택이라고 보면 이건 아까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장기 복무 선발 시 뭐 근속 진급에 따른 안정성 있고,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 그리고 국외 군사 교육 등 자기 개발 기회들이 주어진다. 그리고 순항 훈련이나 환태평양 훈련, 청해부대 파병 등의 기회들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비 장교 후보생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아까 학사장교 후보생이랑 차이점은 대학교 재학 중에 선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정규 4년제 대학교 1, 2, 3학년 재학생이 선발이 되고, 선발연도 1학기 기준 평균 성적이 100분의 80 이상인자에 한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지원 접수는 9월 연 1회고 의무 복무 기간은 똑같이 3년입니다. 혜택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이거는 역시 나이는 마찬가지고 정규 대학교 재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매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인자고, 이거 지원금, 그러니까 장학금, 대학교 장학금을 받는 만큼 의무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서 접수는 3월 연 1회, 의무 복무는 3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 기간만큼 더 의무 복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래 혜택은 뭐 동일하고, 그리고 해군 장교 평가 요소랑 신체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필기 시험은 이제 국사 시험이 한국사 자격증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자격증은 40점 배점이고 간부 선발 도구라고 해서 210점.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지각 속도, 공간 지각, 상황 판단 이렇게 과목 시험을 보게 됩니다. 가산점은 각 병과에 따라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 해군 모병센터 이제 공지사항에 보시면 어떤 시험들을 준비하면 되고 어떤 자격증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 기준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은 부사관입니다. 부사관은 이제 차이점은 장교랑 차이점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은 지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임관일 기준 만 나이가 18세에서 27세로 좀 더 낮아도 된다는 것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원 접수는 1년에 4번 뽑습니다. 부사관 후보생은 전반기 1월, 4월 그리고 후반기 7월, 10월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의무 복무 기간은 4년입니다. 그리고 혜택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인데 이것도 장교랑 마찬가지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장학금을 받는 만큼 이제 의무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 접수는 1년에 한 번 3월 중이고 의무 복무 기간은 4년 플러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이제 수혜 기간이 되겠습니다. 해군 부사관은 조금 총점이 다릅니다. 170점인데 마찬가지로 한국사 자격증이 들어가고 30점, 간부 선발 도구 100점, 면접 40점 이렇게 해서 총 170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신체 기준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면접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본 지 얼마 안 돼서 작년에 봐서 면접 꿀팁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자면 일단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는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원자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한 1분 안쪽으로 간단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왜 해군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군인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단체 생활에 관해서 아무래도 질문을 좀 많이 드립니다. 저희가 상황 면접이나 뭐 경험 면접, 인성 면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뭐 단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지 어떤 단체에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게 되니까 본인이 했던 활동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어떤 동아리를 했었고 반에서 뭐 회장을 했었는데 누구랑 싸워서 뭐 어떻게 해서 해결했다 이런 것들 정리해 보시면 좋고 평가 기준은 안보관, 국가관, 태도 및 품성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해군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해군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해군 장교 부사관의 군사 특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군 장교 부사관 해군이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해군이라고 다 배를 타고 함정을 타고 다 같은 뭐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특기에 따라서 선발된 특기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를 해서 각자의 적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장교의 군사 특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대표적인 몇 가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정은 방금 말씀드린 배를 타는 직별 특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배를 탈 뿐만 아니라 모든 해군 본부나 각 함대에 필요한 모든 곳들에 쭉 흩어져서 각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함정 운용이나 해육상 작전부대 근무, 뭐 인사작전, 교육훈련, 정책 업무, 그리고 함정 기관 장비 획득 운용 정비, 군수정책, 군사정보 소지, 해양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고 전 학과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뭐 특별히 뭐 선호하는 특기가 없다 그러면 보통 함정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항공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군도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조종, 전술, 일반 이렇게 나뉘게 되고 해군 항공기를 운용하고 정비하고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기타 항공 관련 정책 수립 지원 업무 관장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정보통신과 병기인데요. 정보통신은 지휘 통신 체계, 서버 네트워크 관리, 통신망 지원,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전공학과가 있는데 이런 전공학과나 자격증은 아까 말씀드린 해군 홈페이지 모집 공고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기는 전투 체계나 함포 탄약 화생방 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보급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부대에서 소요 물자나 이제 부대 비품들을 보급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격리는 이건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특기는 이제 예산 관련해서 예산 획득이나 운영, 집행 업무를 하게 되고, 이런 회계 시스템에 관련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은 이런 시설 계획, 수립, 설계, 네, 조함은 함정 설계, 건조 감독, 기술 관리 업무 이런 것들 하게 되고, 공보 정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장병 정신 전력 교육, 문화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을 기획하게 되고, 헌병은 군사 경찰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군사 경찰 업무, 그러니까 부대 경계나 아니면 군기 단속, 질서 유지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의정은 이제 군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의무행정, 의무관리, 진료 지원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부사관인데요. 부사관은 이 특기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엄청 한 20개 넘게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올려드리면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타로 하면 조정하는 거, 갑하는 입항 출항할 때, 전탐, 추기는 추진 기관입니다. 보수는 말 그대로 수리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 무장은 해상 화기, 지상 화기 이런 무기들을 관리하는 거고, 사통은 사격 통제 체계입니다. 음탐은 음파를 이용해서 물표를 탐지하는 거고, 정통은 정보통신 부사관이라서 이런 정보통신 체계나 이런 것들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기도 마찬가지고, 전자전, 정보시설, 보급 재정, 행정, 법무, 정훈, 네, 군사경찰, 의무, 조리, 운영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특기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사관은 전문성이 있어서 이제 장교는 어떻게 보면 조금 관리자의 느낌이고, 부사관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그 부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상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들었는데,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해군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모집 공고나 이런 공지사항에 관련된 사항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해군 모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포스트에 가시면 채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 자료를 볼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또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길었는데 이상으로 대한민국 해군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제가 아니라 함정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수년간 모병 업무를 해오신 서울 모병센터의 구성모 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해군 우리 서울모병센터 김성욱 중위님의 채용 설명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우리 말씀해주신 우리 구성모 우리 중사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 서울모병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성모 중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의응답 오늘 질문이 꽤 많아요. 사전에 받은 질문들이 좀 있는데 일단 네네. 첫 번째 우리 질문자 우리 연은지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 부사관 및 장교 부문 여자 예비 후보생들의 경쟁률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한데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저희 해군에서는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오랜 모병 활동을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은 네. 장교 모집 같은 경우에는 한 3대1 정도? 3대1 정도. 네.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1 정도 10대1. 오, 네.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경쟁률은 특히나 우리 남자분들도 뭐 되게 우리 해군 특히 우리 뭐 군복 제복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거 많이 멋있어서 지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나 우리 여자분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꽤나 센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 질문자 이찬호님이시고요. 우리 해군으로 복무할 시 함정 근무를 한다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함정 근무 병종 중 갑판, 조타, 전탐, 보수, 전기 등 중에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일단 부사관 세부 모집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 저희는 일반 전형과 네. 특별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뉩니다. 네네. 일단 우선적으로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이런 갑판, 조타, 전탐의 자격 요건이 되는 네네. 직업에 한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네. 만약에 이런 특별 전형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제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 해군 같은 경우에는 큰 계열로 먼저 선발이 완료되고 네. 나중에 그 기초군사교육단에 입영을 하게 된다면 네. 이제 세부 특기가 네. 정해집니다. 아, 일단은 원하는 분야로 지원이 가능은 하긴 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찬우님 충분히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많으니까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송민영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 계열 화상 면접을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상 면접 시 면접 복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화상 면접 시는 자유복장입니다. 네, 그래서 편안한 복장 착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해군에서는 면접을 총 2회 실시합니다. 네, 네. AI 온라인 면접 그리고 대면 면접. 대면 면접까지. 그럼 대면 면접 때는 복장이 어떻게 될까요? 좀 단정한 사복을 그렇죠. 입으신다고 아무래도 생각합니다. 네, 깔끔하고 단정한 그 복장을 화상 면접 때는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자유 복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면 때는 좀 깔끔하게 해군하면 딱 생각나는 게 깔끔 아니겠습니까? 깔끔하게 복장을 착용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우리 네 번째 질문자 우리 정진철님. 대학생이네요. 이분은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인데요. 부사관으로 입대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할까요? 네, 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저도 지금 함정 근무를 한 10년 정도 하고 네. 육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네. 지금 학위를 취득하고 취득 있는 아, 과정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저희 해군에서는 위탁 교육, 뭐 네. 학점은행제, 네. 사이버 교육 등을 이수하시면 충분히 학위 취득에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대학생이신데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우리 다섯 번째 질문자 우리 이호철님. 해군 부사관으로 임용이 되면 주로 근무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네. 일단은 저희 해군에는 워낙 근무지가 많아요. 예를 들어 그쵸. 수도권이면 서울, 인천, 네네. 1함대 동해, 2함대 평택 네. 정말 많아서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네. 희망 지역을 선택하셔서 선택해서 가실 수 있는. 의사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평택을 좀 희망해서 평택을. 네. 평택에서 10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을 희망해서 그러시구나. 서울에서 지금 한 3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우리 중사님은 사시는 지역이? 저는 창원에 살고 창원. 있어요. 평택이 아무래도 군생활이 좀 편안한 그런.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전방이라서 뭔가 전방이라서. 명예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 네. 네. 이 한 몸을 바쳐. 멋지십니다. 네. 일단은 근무 지역 어디로 될까요? 뭐 여러 지역이 있는데요. 네, 뭐 이건 또 선택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질문자 우리 이중훈님. 해군 지원 시 자격 요건에 수영은 필수 조건일까요? 이거 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했어요. 네. 왜냐면은 물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군을 꼭 지원하고 싶은데 수영을 못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요거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수영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네네. 훈련하는 과정에서 수영이 필요는 하겠지만 네. 이제 저희는 개인 영복보다는 네. 이제 생존 수영. 생존 수영. 네. 부력 방탄복이나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우리 승조원들이 다 같이 네네.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수영을 습득하기 때문에 네네. 필수 요소는 아니고 다만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수영을 좀 능통하신 분이라면 네네. 좀 훈련 때 좀 힘듦이 덜하다. 그렇죠. 아무래도 물에 좀 뜨니까요. 사실은 이것도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도 그 해병대를 나왔어요. 근데 그 거기에서 배우는 수영이 전투 수영이라고 네. 거의 이제 평영 네. 조용히 하는 수영인데 어떤 비슷한 수영 영법 네, 맞습니다. 비슷한 거죠. 최대한 물소리 안 나게. 네. 비슷하네요. 네, 수영은 필수 조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일곱 번째 질문자 우리 배석용님. 접수 지역을 본인이 사는 곳이 아닌 지원자가 적은 다른 지역으로 지원하면 합격률이 높아지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해군에서는 지역별 모집이 아닙니다. 네네. 전국 단위로 이렇게 선발을 하기 때문에 네. 특정 지역에 뭐 몰린다 하더라도 네. 경쟁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경쟁률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원하는 지역으로 선택을 할 수 있긴 한 거죠. 네, 보통 본인 집과 네. 가까운 쪽으로. 지원하시더라고요. 좋네요. 네. 자, 이어서 여덟 번째. 질문이 많네요. 네. 23기 우리 전역자님 질문이네요. 네. 우리 과거 중사 5호봉 전역 후 현재 국가직 공무원 재직 중인데요. 재입대를 하게 되면
계급은 다시 하사인지, 또 호봉은 과거 군 경력 7호봉, 국가직 2년 재직이면 네, 우리 총하사 10호봉으로 시작인지 요게 궁금하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그 분야는 전문 분야가 아닌데 네. 그래도 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네. 일단 계급은 하사가 맞는 것 같아요. 하사가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또 일단 전역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재입대를 하시는 거니까 하사가 네네. 맞는 것 같고 하사가 맞는 것 같고 호봉은 이제 호봉은 다 인정해 주는 호봉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호봉은 인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재직을 다시 재입대를 하게 되면 하사로 네, 시작을 해서 호봉은 인정이 되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9번째 질문자님, 우리 최태호님, 해군에서 UDT로 지원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군 UDT, 그렇죠? 유명하죠? 네. 맞아요. 똑같습니다. 저희 네네. 세부 모집 계획 같은 경우에는 해군 홈페이지에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전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뭐 특전 기수 279기, 뭐 280기 이렇게 네.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채용에 임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UDT 같은 경우에는 3월 입영 그리고 네. 6월 입영 1년에 네. 총 2번밖에 선발을 아하, 하지 않습니다. 1년에 2번이네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면 되고 네. 똑같이 필기 시험 보고 신체 검사 받고 면접 치르시고 그다음에 또 실기 평가가 있습니다.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음.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뭐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네네. 아무래도 체력도 좀 좋아야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그쵸. 대부분 친구들이 다 거의 다 만점 받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뭐 특별히 또 지원을 해서 가는 분야다 보니까 체력이 아무래도 좀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명환님. 네, 병사 만기 전역 후 전문 하사까지 네, 임기가 맞죠? 임기를 마치고 장교로 전향할 수 있나요? 우리 전향 후 장군까지 가능할까요? 이렇게 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장교 모집할 때 저희가 자격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 뭐 학사학위 이상이라든지 네, 그런 자격 요건과 뭐 나이 이런 제한 사항만 걸리지 않는다면 전혀 네네. 지원하시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장군이 뭐 직급인가요? 계급이? 제가 잘 몰라서. 뭐 원스타, 투스타 아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우리 박명호님 맞죠? 우리 박명환님까지 질문 모두 다 마쳤고요. 네, 이것으로 모두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 상반기 온라인 해양수산 취업 박람회 16일 1회차였습니다. 온라인 채용 설명회 대한민국 해군의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에는 인천항만공사의 채용 설명회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정보는 홈페이지 ocean잡.or.kr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행의 송기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